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꼭 여기 계셔야 해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요.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가 떠났고 섬엔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선착장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배편 안내 방송입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선착장으로 뛰어갔지만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30년 전 추억의 섬으로 떠난 여행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이 사연을 전해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던 섬이잖아요. 어머니 바람 쐬러 가요. 여기서 너 키웠지. 예전 생각 많이 나시죠?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선착장 콘크리트 바닥을 달구며 아지랑이를 피어올린다. 배 한 척이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파란 수평선을 가르고 갈매기들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배 주변을 선회한다. 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린다. 어머니는 배난간에 기대어 섬을 바라본다. 30년 전 젊은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저 좁은 골목길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던 날들, 새벽 5시면 일어나 생선을 손질하던 날들, 태풍이 오면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우던 날들. 가난했지만 단단했던 시간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파도 위에 겹쳐진다. 아들은 어머니 옆에 서서 섬을 가리킨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목소리는 부드럽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다정함에 어머니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진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여행을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배가 선착장에 닿는다. 밧줄이 말뚝에 감기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어머니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배에서 내린다. 발밑에 선착장이 흔들리는 것 같다. 배 멀미 때문인지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밟는 이 땅의 기억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섬은 그대로였다. 아니, 오히려 더 낡아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상점들, 녹슨 간판들, 금이 간 아스팔트.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육지로 떠나고 남은 것은 늙은 얼굴들 뿐이다. 어머니는 자신도 그렇게 늙어버렸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어머니, 저기 예전에 우리 살던 집 아니에요? 아들이 가리키는 곳에 낡은 단층 집이 서 있다. 대문은 녹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어머니는 그 집을 바라보며 멈춰 선다. 저 좁은 방에서 아들을 낳았고 딸을 낳았다. 밤마다 재봉틀을 돌리며 아이들 옷을 지었고 겨울이면 연탄불을 지피며 밤을 지새웠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그 낡은 집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다. 들어가 볼까요? 아들의 제안에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기억은 기억으로 남겨두는 게 낫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아름다웠던 추억마저 빛을 잃을지 모른다. 두 사람은 해안길을 따라 걷는다.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킨다. 오후의 햇살이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바람이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린다. 아들은 가끔 어머니를 돌아보며 괜찮은지 묻는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좋다고 대답한다. 정말로 좋았다. 아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평화가. 어머니, 저기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목마르시죠? 작은 카페에 들어간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신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 생각에 잠긴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다. 문자를 보내는 것 같다.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머니는 묻지 않는다. 아들도 자신의 생활이 있을 테니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카페를 나선 두 사람은 다시 해안길을 걷는다. 어머니는 문득 시간이 궁금해진다. 마지막 배 시간을 놓치면 안 될 텐데. 하지만 아들이 알아서 챙기겠지. 그는 항상 계획적인 아이였으니까.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들이 근처 공중화 장실 쪽으로 사라진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간다. 평화로운 오후다. 10분이 지난다. 20분이 지난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리번거린다. 화장실 쪽을 바라보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아니면 어디 다친 건 아닐까?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어머니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간다. 남자 화장실 문 앞에서 멈칫하다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낸다. 민우야, 괜찮아? 대답이 없다.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본다. 사람들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망설인다. 아들이 잠깐 어디 들렀을 수도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는다. 해가 더 기울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바닥에 땀을 닦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선착장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승객 여러분, 오후 5시 출항 예정인 마지막 배편 안내 방송입니다. 승선하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선다. 마지막 배라니. 벌써 그런 시간이 되었단 말인가. 아들은 어디 간 걸까? 어머니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착장으로 뛰어간다. 숨이 찬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저 배를 놓치면 안 된다. 선착장 매표소에 도착한 어머니는 직원에게 다가간다. 젊은 여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다. 저기요, 우리 아들이. 아까 같이 왔는데 안 보여서요. 직원이 고개를 든다. 피곤한 얼굴이다. 배 타실 거예요? 곧 출발합니다. 아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간다더니 안 와요. 직원은 시계를 본다.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5분 후면 배 떠납니다. 보호자분 연락은 되세요? 어머니는 가방을 뒤진다. 휴대폰을 찾는다. 그런데 휴대폰이 없다. 집에 두고 온 걸까? 아니면 카페에 놓고 온 걸까? 손이 떨린다. 휴대폰이 없네요. 보호자분 전화번호 아세요? 제 폰으로 연락해 드릴까요? 어머니는 아들의 전화번호를 떠올리려 한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요즘은 휴대폰에 다 저장해 두니까 외울 필요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진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다른 승객들이 배에 오르기 시작한다. 선장이 손짓을 한다.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할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 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어머니는 선착장 주변을 둘러본다.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파도 소리만 귓가를 때린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직원은 고개를 젓는다. 죄송해요. 배는 정시에 출발해야 해요. 날씨 예보상 저녁에 파도가 높아진다고 해서요. 배에서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울린다. 길고 낮은 소리가 섬 전체를 뒤흔든다. 마지막 승객이 배에 오르고 선원이 밧줄을 푼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입술을 깨문다. 아들 없이 혼자 배를 타고 떠날 수는 없다. 만약 아들이 돌아왔는데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아들도 당황할 것이다. 저는 좀 더 기다릴게요. 그럼 내일 아침 첫 배 타셔야 해요. 오늘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배가 천천히 선착장을 떠난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갑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손을 흔든다. 누구에게 인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손을 든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 선착장에는 어머니와 직원, 그리고 짐을 정리하는 선원 몇 명만 남는다. 갑자기 주변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 직원이 다가온다. 할머니, 어디서 주무실 때는 있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당일치기로 왔다. 여기서 잘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민박집 전화번호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경찰서. 그 단어가 어머니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아들이 실종된 건 아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것이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매표소로 돌아간다. 어머니는 선착장 벤치에 앉는다.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보라빛으로 변한다. 바람이 차갑게 느껴진다. 1시간이 지난다. 2시간이 지난다. 어머니는 계속 기다린다. 매표소 불이 꺼지고 선착장에 가로등이 켜진다. 주황빛 불빛 아래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직원이 퇴근 준비를 하며 다시 다가온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민박집이라도 연결해 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든다. 직원의 얼굴에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원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짧은 통화 후 어머니에게 말한다. 이모네 민박집이라고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민박집은 선착장에서 언덕을 올라간 곳에 있었다. 오래된 2층 건물로 1층은 작은 식당을 겸하고 있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어머니를 맞는다. 어머, 힘드셨겠어요. 들어오세요. 좁은 방이지만 깨끗하다. 이불이 포근해 보인다. 어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본다. 어둠 속에 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다. 파도 소리만 들린다.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를 가져온다. 혼자 오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들이랑 왔는데 갑자기 안 보여서요. 어머, 그럼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나타날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는다. 그저 괜찮을 거라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간다. 어머니는 홀로 남겨진다. 밤이 깊어간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지만 잠이 오지 않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아들은 어디 간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새벽 4시 어머니는 잠에서 깬다. 아니, 잠든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온다. 어머니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정돈한다. 민박집 식당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는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첩배 시간이 7시예요. 선착장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걸어갈게요. 어머니는 민박비를 지불하고 밖으로 나선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하늘은 회색빛이고 바다는 잔잔하다. 어머니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간다. 선착장에 도착한다. 아직 아무도 없다. 어머니는 어제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1시간 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출근하는 사람들, 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 배가 도착하고 사람들이 오른다. 어머니도 배에 오른다. 배가 출항한다. 섬이 멀어진다. 어머니는 난간에 기대어 섬을 바라본다. 아들이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육지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배가 육지에 닿고 어머니는 내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린다. 집을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선다. 집은 조용하고 아무도 없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찾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화면을 켠다. 부재중 전화가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다. 받지 않는다. 다시 건다. 또 받지 않아 문자를 보낸다. 민우야, 어디야? 엄마 걱정된다. 답장이 오지 않는 상태로 저녁이 된다. 어머니는 혼자 식사를 한다. 밥맛이 없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린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간다. 아들일까? 문을 열어본다. 딸이 서 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들어와. 딸이 들어와 거실에 앉는다.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낸다. 오빠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섬에서 혼자 남았다고.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한다. 민우가 전화했어? 네. 엄마 괜찮으시냐고 제가 좀 돌봐드리라고요. 어머니는 딸을 바라본다. 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하다. 걱정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 민우는 어디 있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갔대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급한 일. 어머니는 그 말을 곱씹는다. 어떤 급한 일이 어머니를 섬에 혼자 두고 떠날 만큼 급한 것일까?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많이 놀라셨죠? 오빠가 좀 그랬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본다. 따뜻하다. 하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진다. 딸은 그날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간다. 어머니는 다시 혼자가 된다. 밤이 되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섬에서의 일이 자꾸 떠오른다. 아들이 화장실에 간다며 사라진 순간, 마지막 배가 떠나는 순간, 선착장에 홀로 남겨진 그 순간, 우연이었을까?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다. 아들이 일부러 그랬을 리 없다. 자신을 그렇게 버리고 갈 리 없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머니는 서둘러 받는다. 엄마, 죄송해요. 그날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었는데? 회사 일이요.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해서요. 엄마한테 말씀드릴 틈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평소와 똑같다.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명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 괜찮아.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응, 괜찮아. 다음에 다시 모시고 어디 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가 끊긴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다. 며칠이 지난다. 딸이 다시 찾아온다. 이번에는 아들도 함께다. 두 사람은 밝은 얼굴로 들어선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세 사람은 근처 식당에 간다. 아들과 딸은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권한다. 생선도 먹으라고, 나물도 먹으라고. 어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 예전 같다. 다정하고 살갑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식사 중간 아들이 묻는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 괜찮아. 딸도 거든다. 엄마, 혹시 잘 까먹으시는 거 없으세요? 요즘 건망증 같은 거. 어머니는 포크를 내려놓는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그냥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니까 건강 체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 멀쩡해. 두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다.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확인하는 듯한 시선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거울을 본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자신은 늙었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기억도 또렷하다. 왜 아이들은 자꾸 자신의 건강을 묻는 걸까? 일주일 후 딸이 또 찾아온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부엌으로 들어선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잘 자지.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없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근을 썬다. 어머니는 딸의 옆모습을 본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참고 있는 표정이다. 저녁 식사 중 딸이 말한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건강검진이요. 나 작년에 받았어. 그래도 한 번 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뇌 쪽. 어머니는 수저를 놓는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딸은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건강하셨으면 해서요. 나 아픈 데 없어. 알아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진다.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건다. 엄마, 요즘 집에서 잘 지내세요? 응. 혹시 깜빡하시는 거 없으세요? 가습을 끄는 거라든지. 또 그 질문이다. 어머니는 한숨을 쉰다. 민우야, 나 멀쩡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생각한다. 왜 아이들은 자꾸 자신이 이상하다는 듯이 구는 걸까? 혹시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어머니는 일부러 실험을 해본다. 며칠 후 딸이 또 찾아왔을 때 일부러 물어본다. 지수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딸의 눈이 반짝인다. 엄마, 목요일이에요. 왜요? 아, 맞다. 깜빡했네. 딸은 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본다. 엄마, 요즘 그런 거 자주 깜빡하세요? 아니, 가끔. 딸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다.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그리고 깨닫는다. 자신이 흐릿해 보이길 바라고 있구나. 자신이 기억을 잃어가길 바라고 있구나. 왜일까?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다. 딸이 보낸 문자, 아들의 반복되는 질문들, 섬에서의 그날.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온다. 둘이 함께 오는 건 명절도 아닌데 흔치 않은 일이다. 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두 사람을 맞는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는다. 두 사람은 어머니 맞은편에 나란히 앉는다.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딸이 말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듣는다. 엄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나 괜찮아. 엄마,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낸다. 두툼하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바라본다. 요양원 자료예요. 좋은데 몇 군데 알아봤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어머니의 귓가를 때린다. 나 요양원 갈 정도로 아프지 않아. 엄마, 예방 차원이에요. 지금은 괜찮으시지만 나중을 대비해서요. 딸이 서류를 펼쳐 보여준다. 깔끔한 시설 사진들, 프로그램 안내문, 가격표. 어머니는 그것들을 훑어본다. 돈도 많이 드는데.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본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뭔가 더 있는 것 같다.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거든요. 두 사람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간다. 어머니는 혼자 남아 그 서류들을 본다. 요양원, 재산관리 위임, 법정 대리인 지정. 낯선 단어들이 눈에 들어온다. 저녁이 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불빛이 보인다. 어머니는 문득 옆집 할머니가 떠오른다. 몇 년 전 자식들이 요양원에 보낸 후 소식이 끊겼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펼친다. 꼼꼼히 읽는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춘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재산관리. 어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접는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일부러 아들과 딸 앞에서 실수를 한다. 냄비를 불 위에 올려두고 깜빡하는 척한다.
냄새가 나자 황급히 불을 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놀라며 달려온다. 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미안해. 깜빡했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들도 부엌으로 들어온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어머니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인다. 오빠, 이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많아. 딸의 목소리다. 그러게. 집 문제도 있고 통장도 정리해야 하고. 아들의 목소리다. 요양원 들어가시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팔아야지. 유지비도 만만치 않잖아. 엄마 통장은? 법정 대리인 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어머니는 문을 조용히 닫는다. 가슴이 쿵쿵 뛴다. 손이 떨린다. 요양원은 핑계였다.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는다. 섬에서의 그날이 다시 떠오른다. 아들이 사라진 순간, 마지막 배가 떠난 순간. 그것도 계획이었을까? 자신이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는다. 울음이 나오려 하지만 참는다.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는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건다. 요양원 한번 가봐도 될까? 직접 보고 싶어. 두 사람은 기뻐하며 날짜를 잡는다. 다음 주 수요일. 어머니는 달력에 표시한다. 그리고 그날까지 조용히 준비한다. 어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을 꺼내 다림질한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는다. 은행에 간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 정리를 요청한다. 전액 해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부만 현금으로 찾을게요. 어머니는 필요한 금액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새 계좌를 만들어 옮긴다. 아들과 딸이 모르는 계좌. 통장과 카드는 가방 깊숙이 넣는다. 은행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간다. 예전에 집 등기할 때 도움받았던 곳이다. 젊은 법무사가 반갑게 맞는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한다. 요양원 이야기, 재산관리 위임 이야기.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어머님, 본인 의사가 명확하시다면 누구도 강제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요. 만약 제가 치매라고 진단받으면요? 그래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법무사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준다. 재산관리 거부 의사 확인서, 성년후견 사전 지정서. 어머니는 꼼꼼히 읽고 서명한다.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어머니는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선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동사무소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한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네,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2번 방문합니다. 신청하고 싶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담당자는 일주일 내로 연락이 올 거라고 말한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집 안구석구석을 정리한다. 중요한 서류들을 모은다.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증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별도의 파일에 넣는다. 저녁이 되고 딸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수요일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고마워. 오빠도 같이 갈 거예요. 우리 셋이서 함께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달력을 본다. 수요일까지 사흘 남았다. 다음 날 어머니는 오랜 친구를 만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최 여사.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본다. 요즘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한다며 최 여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것 같아.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지. 나는 여기 살고 싶어. 내 집에서. 최 여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당신 집인데. 시장에서 돌아와 최 여사와 차를 마신다. 어머니는 준비해둔 봉투를 건넨다. 이거 좀 맡아줄래? 뭔데? 중요한 서류들이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어줘. 최 여사는 봉투를 받아든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수요일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준비한다. 깔끔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긴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 통장, 그리고 법무사에게서 받은 서류 사본이 들어있다. 딸의 차가 도착한다. 아들도 함께 타고 있다. 어머니는 차에 오른다. 엄마, 오늘 보실 곳 정말 좋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딸이 밝게 말한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요양원은 시 외곽에 있었다. 깔끔한 건물, 넓은 정원. 입구에는 실버타운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다.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본다. 깨끗한 방들, 식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본다. 복도에 앉아 있는 노인들의 빈 눈빛을, 간호사들의 바쁜 걸음을,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안내가 끝나고 원장실에서 상담을 받는다. 원장은 친절하게 설명한다. 어르신, 여기서 편히 지내실 수 있으세요. 모든 게 제공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월 300만 원입니다. 입소비는 별도고요. 아들이 끼어든다. 그건 저희가 부담할게요. 원장은 서류를 꺼낸다. 그럼 오늘 계약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본다. 입소 계약서, 재산관리 동의서, 법정 대리인 지정서 모두 준비되어 있다. 좀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아들과 딸의 얼굴이 굳는다. 엄마, 오늘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대요. 어머니는 펜을 든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미안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딸이 따라 일어서려 하자 손을 저어 말린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향한다. 하지만 화장실 문 앞을 지나쳐 비상계단으로 간다. 계단에 앉아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건다. 나야. 지금 요양원인데. 괜찮아? 서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서명하지 마. 절대로. 근데 애들 말 듣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는다. 계단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밖에는 정원이 보이고 노인 몇 명이 벤치에 앉아 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난다. 원장실로 돌아간다.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원장이 서류를 가리킨다. 어머니는 펜을 든다. 아들과 딸이 긴장한 얼굴로 지켜본다. 어머니는 서류를 읽는다. 천천히 한 줄 한 줄. 침묵이 길어진다. 엄마, 왜 그러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읽어보고 있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빨리 서명하세요. 어머니는 펜을 내려놓는다. 미안한데 이 서류 복사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고 싶어서요. 원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한다. 보통은 바로 계약하시는데요. 저는 중요한 건 천천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들이 끼어든다. 엄마, 오늘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자리 넘어가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면 되지.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시설은 잘 봤어요. 엄마, 딸이 소리치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간다.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한다. 뒤에서 아들과 딸이 따라온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어머니는 멈춰선다. 두 사람을 본다. 너희 걱정이 뭔데?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안 힘들어.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가스불도 그렇고. 어머니는 조용히 웃는다.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두 사람의 얼굴이 굳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내가 정신없다고 생각하길 바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런 척 했어. 침묵이 흐른다. 딸이 먼저 입을 연다. 엄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섬에서의 일도 그렇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는다. 민우야, 너 그날 왜 나를 두고 간 거니?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건 정말 급한 일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어머니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법무사에게 받은 문서 사진을 보여준다. 이게 뭔지 알아? 재산관리 거부 의사서야. 내가 정신 멀쩡하다는 증거.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엄마, 너희가 원하는 건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관리하는 거잖아. 딸이 눈물을 흘린다.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정말 엄마가 걱정돼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요양원 밖으로 나간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한다. 뒤에서 아들과 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현관문을 잠근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손이 떨린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이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받지 않는다. 딸에게서도 전화가 온다. 역시 받지 않는다. 문자가 쏟아진다. 엄마, 오해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머니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린다. 다음 날 최 여사가 찾아온다. 어제 어땠어? 어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최 여사는 분노한 표정으로 듣는다.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신고해야 해. 경찰에.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무슨 증거? 섬에서의 일, 요양원 계약서, 그들의 대화 내용. 확실한 증거들.
최 여사는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방문한다. 젊은 여성으로 이름은 김읍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정기 방문 왔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는다.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나눈다. 혼자 지내시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한다. 김은미 사회복지사는 진지하게 듣는다. 어르신, 이건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학대요? 경제적 학대요. 노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입니다. 김은미 사회복지사는 명함을 건넨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법률 지원도 해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명함을 받아든다. 일주일 후 아들과 딸이 함께 찾아온다. 어머니는 문을 열어준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들어선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인다. 딸도 따라서 고개를 숙인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 의사를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두 사람을 본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앉아. 세 사람은 거실에 앉는다. 어머니는 차를 내온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는 잊어주세요. 엄마가 원하시면 계속 여기 사세요. 고마워. 대신 우리가 자주 올게요. 엄마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정말로 반성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걸까? 그날 밤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건다. 오늘 애들이 사과하러 왔어. 정말? 진심이었어? 모르겠어. 겉으론 그래 보이는데. 조심해. 아직 믿으면 안 돼. 다음 날 김은미 사회복지사에게서 전화가 온다. 어르신, 혹시 시간 되세요?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복지센터로 간다. 김은미 사회복지사가 작은 상담실로 안내한다. 어르신,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김은미 사회복지사는 서류를 꺼낸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최근 금융권의 어르신 명의로 대출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직 승인은 안 났어요. 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는다. 그리고 섬 선착장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아드님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김사회복지사는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준다. 아들이 배에 오르는 모습, 배가 떠나는 모습, 어머니가 선착장에 홀로 남는 모습. 이건 명백한 유기예요. 신고하시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화면을 응시한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진다. 신고할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인데. 괜찮아요.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에요.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 어머니는 진술서를 작성한다. 섬에서의 일, 요양원 계약 시도, 대출 신청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힌다. 아들과 딸도 조사를 받는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증거들이 쌓이며 결국 인정한다.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걱정돼서 재산을 미리 정리해 두려고 엄마를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변명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죄, 사기 미수. 두 사람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는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는 법원 복도에 앉는다. 최 여사가 옆에 앉는다. 힘들었지? 응. 근데 후회는 안 해. 잘했어. 당신이 옳은 일을 한 거야. 몇 달이 지난다. 어머니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한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맡고 청소를 한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평온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카페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본다. 카페는 바닷가 근처에 있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손님 한 명이 들어온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는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커피를 내리며 어머니는 생각한다. 섬에서의 그날, 배가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그날. 그때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다. 커피를 건네며 미소 짓는다. 손님도 미소로 답한다. 퇴근 후 바닷가를 걷는다. 해가 지고 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든다. 어머니는 파도를 바라보며 멈춰선다.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본다.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사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진짜로.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집으로 가는 길, 최 여사에게서 전화가 온다. 저녁 먹었어? 아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내가 된장찌개 끓였어. 그래, 갈게. 최 여사의 집에 도착한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탁이다. 요즘은 좀 어때? 괜찮아. 카페 일도 재미있고, 애들한테 연락은 안 와? 가끔 문자가 와. 안 읽어. 그래, 그게 나아. 당분간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본다. 섬은 추억으로 남겼다.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 아이들도 추억으로 남겼다. 사랑했지만 이제는 멀어진 사람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여기 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눈을 감는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니, 정말로 들린다. 창문을 통해 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머니는 미소 짓는다. 나는 내 삶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